자, 이제는 가을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가 한번 오더니 낙엽도 다 떨어졌고요.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이렇게 되니까 문득 생각나는 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연초에 지금과 비슷한 날씨를 보여주는 3월달에 출시가 된 렉서스의 LS인데요. 지난 3월달에는 순수 가솔린 모델인 LS500을 시승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인 LS500H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3월달에 출시가 된 뉴 LS의 하이브리드 모델인 LS500H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출시 시기하고 지금과 날씨가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점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전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는 모델을 시승하지 않고 넘어간다라는 것도 조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차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려 6개월이나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이 차 LS500H,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부터 볼까요? 사실 외관 디자인에서는 LS500과 LS500H의 차이점을 찾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렉서스의 상징처럼 자리를 잡은 요 쐐기형 주간 주행등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 완전히 이 렉서스 브랜드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은 스핀들 그릴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 그릴 안쪽에도 굉장히 쐐기형처럼 들어가 있는 이런 그래픽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릴 테두리의 요 크롬 라인, 그리고 범퍼 양쪽 끝에 들어간 이런 크롬 라인들을 이용을 해서 한층 더 세련돼 보이면서도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을 만든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저 스핀들 그릴에 따라서 본인의 라인도 상당히 과격하게 울룩불룩, 그러면서도 매끈한 그런 모습들을 적용을 한 것도 특징입니다. 사실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에서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껏해야 저 렉서스 로고에 좀 더 파란빛이 돈다? 라는 정도? 그런 정도가 차이점의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렉서스 LS라는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디자인이 이렇다라는 점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 휠도 지금 크롬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서 이런 크롬을 좋아하기는 했죠. 지금도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은 그거는 약간 좀 회의적이긴 한데, 요즘에는 크롬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중국형스럽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크롬의 그릴 테두리, 그리고 범퍼 양쪽에 들어간 요 라인들과 맞춰서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렉서스라는 브랜드, 그리고 이 LS 같은 경우에는 구매 연령층이 좀 높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취향에 맞춰서, 고객분들의 연령층에 맞춰서 적용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지만 옆모습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정제된 듯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LS의 특징 중 하나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 옆을 지나가는 요 라인들이 그렇게 막 과격하게 들어간 그런 라인들을 찾아보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사이드 몰딩을 이용을 해서 차가 한층 더 낮아 보이면서도 길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도 만들어냈고, 창문 쪽을 감싸고 있는 크롬의 라인, 하지만 B필러 그리고 C필러 쪽까지도 검게 검은색으로 칠을 한 이런 모습들을 이용을 해서 이 캐빈 쪽, 창문 쪽이 더 넓어 보이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차가 더 길어 보이고 넓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든 것도 이 LS의 특징 중 하나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크롬의 라인은 앞쪽에서부터 쭉 연결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뒤쪽까지 딱 감싸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끊어져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감싸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차가 한층 더 낮아 보이고 또 웅장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도 이 LS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일 라이트가 좀 이 LS의 시그니처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죠. 렉서스 브랜드의 시그니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L자형 앞쪽에 있었던 헤드램프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그래픽이 이 테일 램프에도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층 더 세련돼 보이면서도 더 날렵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든 것도 특징입니다. 예전과 비하면은 그래도 좀 웅장한 맛보다는 더 세련되고 젊어진 느낌의 렉서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예전보다 대형 플래그십 세단의
고객층 자체가 좀 많이 연령대가 낮아졌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좀 충족을 하기 위해서 테일라이트 쪽에도 이렇게 검은색의 포인트를 좀 마련해 줬고요. 그러면서도 이 차 전체적인 크기가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도록 테일라이트 사이에 이렇게 크롬의 발을 선택을 해서 넣어주는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활용을 해서 차가 상당히 넓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배기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고요. 이런 대형 플래그십 세단을 이용하신 분들의 포인트 중에 하나, 트렁크 공간이죠. 지금 뭐 여러 가지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기는 했는데 사실 대형 플래그십 세단 치고는 트렁크가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넓지 않은가라고 하면은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얼핏 보기에는 시트가 상당히 뒤쪽까지 자리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시트하고 트렁크의 캐빈 벽이 상당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넓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 골프백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이대로 하나를 넣을 수도 있고, 안쪽에 잘 세워 놓는다면은 두 세트까지 그대로 넣을 수가 있는, 뭐 겹치거나 구겨지거나 그런 거 없이 두 세트까지 고스란히 넣을 수가 있는 상당히 넓은 그런 트렁크 공간을 자랑을 한다라는 점도 같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고 닫는 것도 상당히 편한 편이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시동을 걸어놨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지만 이 이지 액세스라 그러죠. 발을 넣었다 빼면은 트렁크가 열리는 그런 기능도 같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플래그십 세단으로서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은색이기 때문에 크게 티가 좀 안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트렁크 라인이나 요 범퍼 쪽으로 떨어지는 라인들을 쭉 보면은 앞쪽에서 볼 수 있었던 이 스핀들 그릴과 비슷한 형상의 요 꺾여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앞쪽과 뒤쪽이 연결이 되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된 것도 이 LS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렉서스 LS500H의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보여드렸던 LS500과 거의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모델이기는 하지만 배터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실내 계기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크게 차이점을 느끼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프리우스에서 가장 먼저 적용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T자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킹은 이제 버튼으로 누르도록 되어 있고, 옆으로 당기면은 이제 뉴트럴, 중립단, 당긴 다음에 앞으로 밀면은 후진, 당긴 다음에 아래쪽으로 당겨주면은 드라이브 모드, 그 상태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주면은 기어 변속기가 매뉴얼 버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렉서스 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터치 패널, 그리고 이제 차고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다거나 이제 뒷유리에 이 선 블라인드라든가 이 열선 시트하고 열선 스티어링 휠을 적용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좌석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이 아래쪽에 순차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컵홀더가 두 개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컵홀더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북미 시장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개발했다기보다는 북미 시장을 위해서 개발한 모델을 조금씩 한국화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컵홀더 사이즈 자체가 좀 작은 편입니다. 지금 이제 작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작은 이 커피 잔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정도는 딱 들어가요. 근데 이제 뚜껑이 살짝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컵홀더의 높이라든가 요 직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별다방 사이즈의 컵들은 넣게 되면은 약간 좀 붕 떠 있는 듯한 그런 형태로 적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우리나라에 완전히 포커스가 되어 있는 모델은 아니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CD 플레이어 장착이 되어 있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마크 레빈슨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북미 시장을 포커스로,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만든 차치고는 스피커에다가 상당히 많은 이런 신경을 썼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스피커의 개수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3개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 럭셔리함을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디테일한 측면에도 신경을 썼구나 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토요타 그리고 렉서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무선 충전 패드가 없다는 겁니다. 요 가운데 요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좌우 이렇게 열리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안쪽을 열어봐도 무선 충전 패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USB 충전 포트나 이런 것들이 이 안쪽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무선 충전 패드는 여전히 빠져 있고, 이따가 뒷좌석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뒷좌석에서도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은 지금 웬만해서는 다 무선 충전 패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무선 충전 패드가 빠져 있다라는 점은 아무리 세대가 이제 바뀌면서 추가가 될 것을 기대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너무 늦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CD 플레이어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렉서스 그리고 이 LS라는 모델 자체의 타겟 연령층도 높기도 하고 구매 연령층도 높기는 하지만 사용 빈도가 급격하게 떨어진 이런 CD 플레이어는 없애고 이 자리에다가 무선 충전 패드를 자리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아주 커다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좌석의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측면, 도어 측면 이런 쪽에도 가죽을 골고루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점도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여전히 프랑켄슈타인 같은 느낌의 왼쪽에는 이제 트랙션 컨트롤을 끄는 버튼 혹은 스노우 모드로 바꾸는 버튼, 오른쪽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 있다라는 점도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이 안쪽에도 지금 이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가죽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닌가? 요즘에는 좀 친환경을 이야기들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첨단 디지털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강조를 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죽도 사용을 하고 있고,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를 가운데 조금 작은 사이즈로 두고 유온기하고 잔여 연료량을 게이지로 아날로그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들은 약간은 좀 첨단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다. 대신에 좀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익숙하고 편안한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이 LS500H의 뒷좌석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넉넉한 공간, 그리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들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차가 바로 이 LS500H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 3월달, 지난 3월에 시승을 했었던 LS500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럭셔리하면서도 잘 짜여진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LS500H 역시 그런 감성들, 그런 고급스러움들은 동일하게 유지를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경쟁 모델들 하면은 바로 생각이 나는 벤츠의 S클래스라든가 BMW 7 시리즈, 제네시스의 G90와 같은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약간씩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차이는 확실히 요 좌우 폭 같은 경우에는 G90하고 비교를 하면은 조금 더 좁게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런 포인트들은 사실 이 렉서스라는 한 브랜드가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개발이 되기는 했지만 역시 일본 시장이 본 시장이죠. 이 일본 시장의 이 도로폭과 주차폭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점을 어느 정도는 극복을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이 차가 개발이 됐다라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네시스의 G90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취향을 적극 반영을 해서 한층 더 넓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현대차 그룹이 이런 실내 공간을 잘 뽑는 것도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렉서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본고장 일본 시장에 이런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교가 되는 점은 바로 이 앞뒤 공간이에요. 사실 독일 브랜드, 특히 독일 브랜드들이 더 그렇죠. 롱바디로 가면은 꽤 괜찮은, 꽤 넓은 그런 공간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런 브랜드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매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롱바디 외에 숏바디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숏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 뒷좌석이 이게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은 타이트한 그런 느낌들이 드는 게 사실인데, 이 LS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한 일본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앞뒤로도 상당히 넓은 그런 공간들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내 사이즈를 가지고서 이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제네시스의 G90가 가장 넓은 뒷좌석 공간을 보여줄 것이고요. 그 다음이 이 렉서스의 LS500 혹은 LS500H, 그 다음이 이 벤츠의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 이런 차들의 롱바디 모델, 이런 순서로 이 순서가 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 앞뒤 공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뒷좌석을 위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터치 방식의 컨트롤 패널이 이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뒤쪽으로 쭉 올려버리면은 뭐 가운데도 사람이 앉을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LS500 같은 경우에는 후륜구동 모델도 자리를 하고 있지만, 이 LS500H 같은 경우에는 다 사륜구동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이 디퍼런셜 기어가 지나가는 자리죠, 가운데가 쑥 올라와 있어서 앉을 수는 있겠죠. 다만 저 같은 사람이 앉게 되면은 상당히 민망한 포즈가 나오는 그런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는 웬만하면 이렇게 팔걸이를 내려서 4인승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안쪽에, 저는 흐듬이라고 부르는데, HDMI 포트 단자가 하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자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에 CD롬도 사실 빨리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뒷좌석에는 블루레이 디스크 이 포트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CD롬인 거죠? 뒷좌석에서도 CD롬 공간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그냥 CD는 아니고 그냥 DVD를 재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인 건데, 이 DVD를 재생을 할 수도 있고요, HDMI 포트를 연결을 해서 또 별도의 장치를 연결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는 것도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참 일본차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구성 요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LS500H를 직접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드려보면은, 엔진 같은 경우에는 3.5L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가 설명을 하는 걸로는 멀티 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CVT 변속기죠. CVT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휘를 하는 성능은 엔진만 작동을 하게 되면 299마력을 발휘를 하고요, 합산 출력은 최고 출력 359마력을 발휘를 합니다. 사실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낮은 출력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LS460 그리고 LS600H 이렇게 나뉘게 되면서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성능을 발휘를 해줬던 것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모델,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LS500 그냥 순수 가솔린 모델보다도 이 발휘하는 출력이 훨씬 낮습니다. 발휘하는 최대 토크도 훨씬 낮기 때문에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전자식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속 주행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을 동일하게 제공을 한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성향이 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번에 이 LS500H를 시승을 하면서 강원도를 좀 갔다 올 일이 생겨서 좀 갔다 오게 됐었는데, 확실히 고속주행에서는 이 CVT 변속기 특유의 높은 속도에서는 좀 쥐어짜는 듯한 이 변속기가 좀 과부하가 걸리는 듯한 이런 소리들이 계속 좀 전달이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이게 1억이 훌쩍 넘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 차인데 이런 소리가 좀 크게 들려온다라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이 플래그십 대형 세단을 운행을 하면서는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변속기에서 들려오는 커다란 소리들은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LS500도 시승을 해본 입장에서 두 가지 모델을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지방 출장, 고속 주행 이런 것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일반적인 LS500,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인 LS500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도심 주행, 시내 주행이 훨씬 많으신 분들께는 이 LS500H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속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EV 모드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하는 거죠. 전기 모터가 발휘를 하는 성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붙었을 때 EV 모드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정숙한 동급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정숙함을 보여주는 것들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엔진이 작동을 하거나 엔진과 전기모터가 같이 작동을 할 때도 상당히 정숙한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물론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변속기가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약간의 좀 이질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 세단에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정숙감과 비교를 한다면은 약간 좀 더 시끄러운 듯한,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웅장하게 느껴지는 이런 조향감과 묵직하게 나아가는 가속감, 그리고 바깥의 소음들을 꽤 괜찮게 걸러주는 이런 모습들은 그래도 대형 플래그십 세단, 이 렉서스라는 럭셔리 브랜드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제어식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들을 걸러주는 것도 상당히 좀 잘 걸러주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을 전달을 해주는 것도 특징입니다.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주 근처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 상태가 그렇게 지금 고른 구간은 아니에요. 자주 다니는 길이기는 하지만 이곳을 달릴 때마다 노면 상태가 그렇게까지 매끄럽지는 않다, 이렇게 느끼는 구간들인데, 이런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끄럽고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을 전달해 주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이런 측면들에서는 확실히 대형 플래그십 세단다운 그런 모습들을 확실히 잘 챙겼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별의 차이에서는 노멀 모드하고 컴포트 모드에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기본 성향 자체가 상당히 컴포트, 상당히 편안한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더 부각이 되지 않는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에코 모드로 했을 때는 이 가속이 조금 더 확실히 더뎌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좀 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큰 사이즈의 세단이라고는 해도 훨씬 더 조용하고 또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어의 변속이라든가 엑셀레이터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부드럽게 세팅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좀 가속 성능이 더 뛰어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가속 성능이 뛰어나진 만큼 큰 변화는 아니기는 하지만 가속 성능이 더 뛰어난 반응을 보여주는 만큼 이 변속기도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듯한 것들을 이 소리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아까 드린 말씀의 반복이긴 하지만 이 변속기가 상당히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렉서스라고 하는 브랜드는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죠.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는 하이브리드가 추가되지 않은 모델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모든 라인업에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서도 하이브리드를 적용한 거의 첫 번째 브랜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LS500H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은 이런 대형 플래그십 세단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가 충분히 먹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모델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격대가 약간 좀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두 가지 트림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4,07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6,070만원, 한 1억 7천만원 정도의 가격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과 같은 차급의 차를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벤츠의 S클래스도 보실 거고, 제네시스의 G90도 보실 거고, BMW 7 시리즈, 그다음에 아우디의 A8과 같은 여러 가지 대표적인 그런 럭셔리 대형 플래그십 세단들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차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가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이 가격대만 본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 LS의 가치는 엄청난 내구성, 그리고 남들과 좀 다른 가치를 나는 알고 있다라는 오너들의 자부심, 그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이 매력을 더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에는 노 재팬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침체가 되기는 했었지만 일본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 자체만을 봤을 때는 분명 충분히 매력이 있는 그런 모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일본을 무조건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기 때문에 이 차를 사세요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대형 플래그십 세단을 고려하고 계신다면은 이 차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왜 LS의 오너들이 계속해서 LS를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점들을 같이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